안녕하세요.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TV 작가 신경진입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숀 캐럴이라는 물리학자가 쓴 다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22년, 23년도인가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화제가 되었던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제목 너무 어렵습니다. 길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영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양자역학을 다룬, 양자 물리학을 다룬 다세계라는 책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렵다. 책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저 같은 문과생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더라. 제가 양자역학은 교양 수준에서 그리고 인문학적인 해석 수준에서 쭉 읽어 나오긴 했는데 이 책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까지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읽을 때 굉장히 고전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다. 어, 다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장을 넘기더라도 뭐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제가 이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음, 뉴, 그 뉴욕 타임즈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한번 보실까요? 무성한 장르의 무질서한 소용돌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지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성한 장르, 뭐 공포, 뭐 액션,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다가 마구 뒤섞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설명을 초현실주의 슬랩스틱 코미디, 공상과학 소설, 판타지, 액션, 서사시, 재난, 모험, 공포, 스릴러, 다큐멘터리, 뮤지컬, 무협, 애니메이션, 로맨스 그리고 드라마 이런 장르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요 이야기를 조금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영화가 이토록 화제가 되었고 많은 아카데미상에서도 11개 노미네이트가 되고 7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다 받은 거죠.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상들을 받았고 좋은 영화로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비평가와 관객 모두에게 거의 보편적인 찬사를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평가 수준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영화 비평가 수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어렵다. 재미는 있는데 왜 어렵지? 그래서 관객들이 이 영화를 좋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들 어, 수준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재밌다. 왜냐하면 그냥 봐도 재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해를 해야지 만족감을 느끼는 중장년층한테는 이 영화가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진다. 그리고 스타일이 안 맞다. 이건 내 스타일의 영화가 아니야.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의 특히 여성들은 이게 복잡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이게 좀 정적이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평가가 나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 효과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 비주얼한 면에서 이 영화가 갖는 매력이 있고, 그래서 미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우리는 조금 영화를 그냥 뭐 이제 보고 즐기는 수준에서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 영화가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 여기에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죠. 실존주의, 허무주의, 부조리 같은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 심리학적인 문제, ADHD, 우울증, 신경발산, 세대 차이, 뭐 아시아계 미국인 정체성, 이런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것을 잘 버무려서 표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랍니다. 보이시죠? 11개의 노미네이션이 되었고 아카데미에서 7개를 수상했다. 양자경이 정말 연기를 잘했습니다.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양자경 하면 제 세대에서는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예스 마담입니다. 예스 마담 멋있었죠? 그리고 양자경 하면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영화가 와우 장룡. 주윤발하고 짝을 맞춰서 그때 양양이 참 멋있었습니다. 와우 장룡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뭐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 뭐 아시안, 뭐 이런 영화. 그 영화 뭐 그렇게 재밌진 않는데 거기 나온 것 같고. 아무튼 뭐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홍콩에서 활약하다가 무대를 헐리우드로 옮겨서 성공한, 양자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영화다. 자, 제가 이 영화가 양자 물리학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숀 캐롤의 다세계라는 책을 읽고 이 영화를 완전히 이해해야지 했는데 책이 좀 어려웠다 말씀드렸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요즘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챗GPT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AI 시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영화를 양자 물리학적으로 해석해 줄래?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챗GPT가 착 하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챗GPT에게 질문을 했을 때 좋은 답을 구할 때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당연히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챗GPT가 알려주는 내용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영화를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해라 이런 것 상황도 알려줍니다. AI가 그대로 대응시키는 것은 비유에 가깝지만 영화가 의도적으로 이 양자 물리학적 이미지를 차용했기 때문에 꽤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이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다중우주. 이걸 영어로 멀티버스. 우리가 유니버스 할 때 그 버스입니다. 멀티 많은 거 다중이죠. 그래서 다중우주와 양자중첩이 이 영화에 깔려 있다. 다중우주 하면 요즘 워낙 뭐 저쪽 마블 영화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서 영화 팬들이라면 뭐 익숙한 개념이긴 합니다. 마치 타임 트래블, 시간 여행처럼 이제는 뭐 영화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이라서 헷갈리진 않는데, 이제 물리학적으로 볼 때 양자중첩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 물리학을 하나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물리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자라는 개념은 퀀텀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중첩이 어렵습니다. 중첩. 자, 최소한의 아주 최소 단위, 쪼갤 수 없는 단위. 원자에서 계속 쪼개는 거죠. 양성자, 중성자, 거기서 더 쪼개면 쿼크가 되고, 더 쪼갠 게 퀀텀입니다.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고, 양이 있는 최소 물질이죠. 이 물질이, 이거 아톰이라고 부르면 참 쉬운데, 이게 아톰도 다 쪼개지니까. 아무튼, 최소 단위의 이 물질이 슈퍼포지션에 있다. 요 개념은 우리가 디지털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다고 합니다. 디지털은 0과 1이라는 두 개념을 쓰죠. 0101 이렇게 111000 뭐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켜졌다, 꺼졌다 이 개념입니다. on and off. 그래서 0과 1 이 개념을 가지는데 양자는 이 0과 1에서 하나의 것만 성질만 가지지 않는다. 그럼 뭐? 이 양자는 0과 1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다. 그렇죠? 동전을 탁 던집니다. 공중에. 그리고 탁 잡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앞면이거나 뒷면이죠. 그런데 양자는 이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동전을 회전시켜 보십시오. 손으로 휘릭 돌렸다. 그러면 0일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휘릭. 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슈퍼포지션. 그래서 0과 1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요 개념만 잡고 너무 중요한 개념이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양자 중첩이다. 자,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첩이라고 하죠. 지금 챗GPT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챗GPT가 설명하는데, 근데 지금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동함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양자역학에서 이 파동함수라는 개념을 꼭 잡고 가야지 양자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입자는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 요게 중첩입니다. 입자는 자, 빛을 생각해 주세요. 빛. 우리가 보는 햇빛, 빛. 이 빛은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입자로 생각했습니다. 이 빛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파동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빛이 이렇게 이 사인파 곡선처럼 이렇게 물결처럼 파도처럼 흐른다. 웨이브. 이게 파동입니다. 그죠? 근데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낸 사실은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더라. 제가 아까 디지털에서 0, 1 이게 중첩이 되면 0, 1을 다 가지고 있다.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빛도 입자이면서 파동이더라. 요 개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요거를 파동 함수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중첩이라고 한다. 자, 파동 함수라는 개념 좀 어려운데 개념을 잡으시고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 에블린 양자경이죠. 에블린이 수많은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평행 세계에서 이 평행 세계에서 다른 삶을 산다는 설정은 이 우주, 저 우주 한 입자가 여러 확률적 상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그대로 이 영화에 녹아 들어가 있다. 주인공이 다른 우주의 자신과 연결돼 능력을 가져오는 건 중첩 상태에서 특정 파동함수의 일부를 추출하는 이미지와 닮아 있다. 자, 오늘
이 영화를 이 영상을 보시려면 영화를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제가 영화 스토리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적으로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다. 보고 오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보시고 지금 이 에블린이 이렇게 여러 모습이 존재하죠. 이게 중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우주에도 존재한다. 요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 한 최소 단위의 물질이 중첩 상태에 있다. 이런 개념을 잡으셨죠. 이거 파동함수라 그런다. 그런데 이 파동함수는 이 양자 물리학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측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측정, 관찰, 관측 이거 영어로 measurement라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양자의 상태를 측정해 버리면 여기에서 붕괴된다고 그럽니다. 콜랩스라는 단어 보이시죠? 파동 함수가 붕괴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죠. 카메라가 보지 않으면 양자는 0일 상태에 중첩된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데 카메라가 그걸 탁 비추면 이게 0 아니면 혹은 1 상태로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카메라가 들어오면 붕괴돼 버린다. 0과 1 두 개가 존재하는 상태가 무너진다. 이걸 컬랩스 한다고 그럽니다. 붕괴한다. 이해하셨죠? 나도 잘 이해 못하는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거 뭐 근데 양자 물리학에서 상당히 기초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붕괴한다. 관측이 들어오면 붕괴한다. 파동함수가 붕괴한다. 이거 개념 잡으시고요. 자, 양자역학에서 중첩된 상태는 관측될 때, 카메라가 들어올 때, 내가 바라볼 때, 실험에서 내가 이걸 관측하려고 할 때 특정 결과로 붕괴되어 버린다. 그래서 0, 1 상태가 무너지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던 슈퍼포지션이 무너지고 0 혹은 1로 나타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확률적으로 현상이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0 아니면 1. 확률이잖아요. 관측이 들어오면 붕괴가 되면서 확률적으로 결과가 나타나 버린다. 요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자, 영화에서는 그러면 에블린이 특정 우주의 자신과 연결될 때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화되고 0이든 1이 되든 나머지는 잠재적으로만 남아버린다. 내가 어떤 세계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선택과 관측이 현실을 규정한다는 양자적 사고가 이 영화 드라마의 구조가 닮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에블린이 이 세계에 존재하고 저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양자적 사고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자, 그래서 중첩된 상태가 관측이 되면 파동함수가 붕괴되어서 그 결과가 확률로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인간 삶의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이 드라마. 지금 챗GPT가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자 세계에서는 입자의 위치, 속도가 확률적으로만 주어집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알게 되면 위치를 알 수 없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측 자체가 부정확하다. 이게 불확정성 논리입니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이렇게 알고만 계십시오. 이걸 이제 이게 되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무너지죠. 고전역학이 무너집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인데, 자, 이게 뭐냐면 영화도 어떤 선택이든 수많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확률적 삶을 보여주며 결정론 대신에 불확정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고전역학,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그 고전역학에서는 한 물질의 위치와 속도를 알게 되면 그 물체가 몇 시간 뒤에 또는 몇 초 뒤에 어디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모든 야구 배트를 공으로 쳤을 때 그 공이 어디로 날아가느냐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고전역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핵무기도 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쏘고 위성도 쏘고 발사하고 그럽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질량이 있는 분자 단위의 질량이 있는 거시세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질량을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양자의 단위로 가면 이 위치와 속도를 알아도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전자의 움직임, 양자 도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버리면 위치와 속도를 아주 미시 단위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알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확률적으로만 드러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헛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그 유명한 불확정성 이론을 설명할 때 굉장히 이게 사고 실험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슈레딩거의 이야기, 이 고양이 알아두십시오.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상자 속에 고양이를 넣어놓고 옆에 독극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고양이는 시간이 지나서 이 독극물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 고양이의 상태, 고양이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야기입니다. 자, 닫혀있는 상자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우리는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죠. 막혀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자, 이때가 중첩 상태입니다. 고양이의 중첩 상태. 고양이는 살았든지 혹은 죽었든지 두 가지 포지션을 다 가지고 있다. 요게 중첩의 개념인데, 자, 메저먼트 개념으로 들어오면 상자를 열었다라는 거죠. 상자를 열고 우리가 바라보면 파동함수가 붕괴가 되어서 결과가 확률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고양이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이해하셨죠? 이게 불확정성 논리입니다. 결정론. 예전에 고전역학에서는 당연히 이 고양이를 저기 독극물이 나왔으니까 독을 먹고 고양이 죽었을 거다라고 딱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미세 단위의 양자로 들어오면 이거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확률적으로만 드러난다. 그래서 이걸 불확정성,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물리학자. 자, 그래서 불확정성이라는 것,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질에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자, 제일 어려운 부분 나왔습니다. 지금 중첩, 파동함수, 불확정성, 확률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요. 여기까지가 양자 물리학의 핵심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양자 얽힘입니다. 요즘 AI 시대에 이 중첩과 얽힘 꼭 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나는 과학적인 이야기 싫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과학적 이야기도 아니고 요즘은 인문학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설 쓰는 사람인데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셔야 된다. 자, 얽힘 무슨 이야기냐면 중첩이라는 개념 이야기했잖아요. 0과 1. 요거를
어, 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팽이. 이제 동전이 아니고. 팽이를 돌리면 업앤다운이라는 결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 스핀 한다는데 그 어려운 개념인데 때려치우고 어쨌든 팽이를 돌리면 이게 업 아니면 다운 상태만 드러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개를 돌립니다. 팽이를 두 개를 돌리면 양자의 세계에서 한쪽이 한 팽이가 업이 되면 다른 쪽 팽이는 다운이 됩니다. 이 결과론적으로 관측한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다운이 되면 한쪽 팽이는 업이 된다. 그래서 두 팽이를 가까이 두고 보면 이해가 쉽죠. 아, 얘네들이 서로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보가 전달돼서 하나가 업 되면 하나는 다운되고 하나가 다운되면 하나가 업, 동시에 발발합니다. 요걸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냈는데 이건 쉽잖아요. 뭐 어떻게 됐겠지.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 팽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어디까지? 저기 달까지? 자, 달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보낸다? 안드로메다까지. 아니, 그보다 더.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서, 우리 은하계 벗어나서 안드로메다 더 벗어나서 저 우주 끝까지 한 팽이를 보내버립니다. 이해되셨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자, 내 눈앞에 팽이가 하나 돌고 있고 저쪽 우주 끝에서 팽이가 하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팽이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 팽이가 업이 됐다. 그러면 저 우주 끝에 있는 거는 다운이 된답니다. 어떤 식으로? 정보과 같이? 이거는 과학자들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양자적으로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걸 얽혀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빠른 물질은 뭡니까? 빛이죠. 빛. 근데 우주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광년, 빛의 속도로도 우주 끝까지 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주 저 끝에 있는 팽이가 어떻게 여기서 내 앞에 있는 팽이가 업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쪽이 업이 되면 저 우주 끝에 있는 건 다운이 된다. 정보를 어쨌든 주고받았다. 이걸 양자적 얽힘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얽혀 있다. 가족에서 우리는 피로 얽혀 있고 혈육으로 얽혀 있고 얽혀 있잖아요. 가족. 이런 개념으로 지금 영화로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과학적 개념을 지금 양자적 얽힘이 이 영화에서는 가족 관계로 얽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영화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너무 설명 많이 하고 있나? 자,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간적으로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걸 지금 챗 GPT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영화 속 에블린과 조이의 관계, 딸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우주에서도 이어지는 유대감은 이 얽힘의 은유로 볼 수 있다. 멀티버스에서 아주 많은 우주에서도 우리는 서로 얽혀 있다. 딸과 엄마의 관계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주는 관계와 상호 연결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영화의 감정적 핵심, 가족의 사랑과 맞닿아 있다. 이게 챗 GPT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사실 중요한 4명의 주인공, 양자경을 중심으로 남편, 딸, 자신의 아버지 이렇게 4명이 가족이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무한대에 가까운 이 우주 속에서도 우리는 얽혀 있더라. 가족 관계로. 요게 이제 양자 물리학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에 대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엄마와 딸이 등장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엄마와 딸입니다. 왜냐하면 양자경이 이 세상을 구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조이는 이 세계를 붕괴시키려는 악의 근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과 악의 대립.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다. 우주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양자적 얽힘으로 얽혀 있다. 재밌습니다. 자, 또 다른 주인공들, 무능한 남편과 완고한 아버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죠. 이 아버지, 양자경의 아버지는 사위, 지금 사위 에드윈인가요?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이 아버지의 충고를 저버리고 홍콩에서 남편을 따라서 선택을 해서 미국까지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세탁소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딸을 낳게 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세탁소 사업이 망해서 세탁소마저도 이 세금, 국세청에 의해서 뺏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주인공 에블린. 내가 왜 이 남자를 선택해서 이 낯선 미국의 땅, 미국까지 왔지? 만약에 내가 이 남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그런데 이 영화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핵심은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선택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멀티버스에 살고 있으니까. 선택의 순간마다 우주가 나뉘어집니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이 영화가 굉장히 잘 설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사진에서는 In Another Life, 다른 삶에서 나누어졌잖아요. 이 두 남자, 이 부부는 양자경은 영화배우로 성공하고 남편 에드윈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부자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쩌면 더 화려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줍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내가 지금 파트너와 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매 순간마다 내가 만약 이 직장을 구하지 않고 다른 직장을 선택했다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사업을 했다면, 아니면 내가 옛날에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때마다 세계가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 이게 그렇게 하면 무수한 선택이 있죠. 근데 양자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에서 양자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게 재밌는데 도화안으로 등장합니다. 도화안은 구세주죠. 이 세계, 붕괴되는 세계를 구하는 구세주로서 양자경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머리에 지금 인형 눈알이죠. 박아놨잖아요. 마치 깨달음을 얻은 부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인도적인 철학, 깨달음을 얻었다. 인식을 하고 이 깨달음을 얻어서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양자경. 누구와 닮았다? 영화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 그래서 이 영화는 수많은 영화에 대한 패러디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나오고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다. 쿵푸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런 패러디를 발견하는 재미도 굉장한 영화다. 자, 이제 개념 잡으셨죠?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운 이야기 나오는데 양자는 중첩 상태에 있다. 0과 1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걸 관측을 하면 파동함수가 무너져서 그 결과가 확률적으로 불확정성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이 양자는 얽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주에 무수한 상태로 얽혀 있다. 이해하셨죠? 얽혀 있다. 그래서 양자 중첩과 얽힘이 결국 무로 간답니다. everything 베이글. 자, 베이글. 영화에 베이글이 등장합니다. 베이글. 요게 공어 파동함수의 평탄화. 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저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만 보시죠. 지금 챗 GPT가 설명해 주는 거. 조이가 만든 베이글, 딸 조이가 만든 악이죠. 세상을 붕괴하려는 이 조이가 만든 베이글, 모든 것을 집어넣은 공허의 블랙홀 같다고 합니다. 이 베이글은 파동 함수가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한 무 같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가면 결국 아무 의미 없는 평탄한 상태가 되고, 이는 양자장에서 에너지가 제로인 진공 상태나 엔트로피 최대 상태와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자, 영화에서 보는 재밌는 요소입니다. 요 에브리띵 베이글이 이렇게 영화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조이가 이 베이글 만들어서 우리 저 속에 다 빨려 들어가자.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저 베이글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마치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그래서 완전히 무해된다. 결국 이건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불교 철학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하시는 분들이 이 불교 철학이나 인도 철학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체 물리학 하는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다. 자, 여기가 인문학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이제 허무주의가 나오잖아요. 허무주의. 아까 앞에 니힐리즘, 허무주의, 부조리 이런 철학이 이 영화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한 게 이 요소입니다. 베이글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 의미들. 그래서 블랙홀은 뭐 양자 중력 연력 칼로스 로즈, 이게 블랙홀에 대해서는 이제 호킹도 있고 이 여러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호킹 레디에이션 복사, 호킹 복사. 천체 물리학이 더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양이 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조이 딸입니다. 이 딸이 조브 투바키라는 악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이 세계를 무너뜨리려는. 근데 이 조브 투바키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냐, 미닝이 뭐냐, 뜻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의문을 많이 갔는데 감독이 이야기했습니다. 별 의미 없다고. 그냥 막 지은, 뭐 그냥 멋있을 것 같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양자경과 에블린과 조이, 이 두 사람이 다른 우주 속에서, 한 사람은 이 우주를 파멸시키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 우주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세이브하려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벌스 점프, 우주를 탁탁 뛰어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세계라는 그 어려운 책에 보면 양자의 결 맞춤인가? 이게 파동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러면 저쪽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재밌게 지금 이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넘어가는 벌스 점프, 그 기술을 맞출 수 있다. 양자역학이 발전하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벌스 점프하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개념이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다종 장르, 아까 호러도 있고 드라마, 액션, 뭐 뮤지컬, 뭐 애니메이션, 의도적으로 B급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다. 소용돌이 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시각적으로 대단히 현대적 해석, 이게 좋았다. 그래서 이게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all at once, 다 버무려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글하고도 비슷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한번 이런 개념에서 양자 물리학적 개념으로 이 영화를 보면 훨씬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자, 챗 GPT의 결론을 한번 보시죠. 양자 우주적 삶의 은유다. 양자 우주적 삶의 은유다. 이 영화는 물리학 논문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의 이미지를 차용해 인간 경험과 정체성의 관계를
내가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엄마와 관계. 그리고 특히 이 조이는 여기 이 영화에서 레즈비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레즈비언이 엄마나 아버지 세대의 이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불평등한 이 불편한 감정들이 갈등이 생기죠.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 자, 결론 한번 보시죠.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으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능성, 중첩을 가진 존재다. 관찰을 통해 자신만의 현실을 만든다. 얽힘은 우주적 스케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저 끝에 있어도 얽혀 있다. 공허나 무의식을 넘어서 의미와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이 영화의 주제다. 우리는 이 무한한 우주의 이 공허 상태, 어쩌면 우주가 나중에는 end of the world 그러잖아요. 세계의 끝에 이를지라도 우리 순간에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을 때 너와 나의 이 관계, 의미와 사랑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핵심은 결론은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다. 너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양자 물리학적으로 소개해 주려고 이 책을 가져왔는데 너무 어려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5개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하면 어려우니까 요 재밌는데 다음에 뭐 내일 올리죠. 요거는 다시 해석하고 뭐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내일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 읽는 토끼 TV 이 TV가 참 이게 안 붙네요. 없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어. 자, 책 읽는 토끼 TV 오늘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건 불가능하고 양자 물리학적인 복습을 다시 한번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TV 작가 신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